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창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참 보기가 싫은 얼굴이죠.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즉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실 성창호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에 넘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게 진짜 문제죠. 사실 김명수가 성창호를 징계에 넘긴 것은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관징계법 8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운호 판사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증거가 명백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관징계법 8조 때문에 법원 내부의 징계가 없게 되는 사태, 그런 사태가 생기면 자기가 엄청나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한 형식적, 행정적 조치일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성창호가 징계와 재판에 넘겨졌나, 요거를 확인하는 게 국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성창호 판사의 범죄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화재를 일으킨 최초의 불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과거의 기억이 환기되실 겁니다. 정은호,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온갖 나쁜 짓, 도박 등 나쁜 짓 하고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전 부장 판사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 원, 엄청난 돈을 주고 무죄 청탁 로비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깜빵에 들어갔죠. 접견온 최유정 변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 돈 돌리도 이 나쁜 니은녀 니은아 이런 일을 벌였죠. 최유정 변호사가 그거를 참았어야 했는데, 그거를 참았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자기 존심에 그런 폭행을 당하고 못 참았죠. 경찰에 정은호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죠. 경찰과 검찰이 정은호를 조사했더니 정은호 로비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로비 리스트 안에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이 리스트에 딱 있는 거죠. 이 홍만표가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그 팀. 그래서 우병우와 선후배 관계. 검사장에 꽂은 게 누구냐? 우병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덩달아 진경준 게이트가 터집니다. 진경준을 비호하는 게 누구냐? 우병우다 해서 이 법조 비리가 정은호로부터 시작된 법조 비리가 터지고, 이 법조 비리 게이트의 최종 목적지가 우병우가 됩니다. 이렇게 우병우로 모아지는 과정에 조선일보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김진태, 개진태, 김진태가 또 조선일보를 공격하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꼭 등장하는데, 송희영 주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외 호화 유람선 등등 로비를 받았다라는 걸 터뜨리고, 더불어 박수환이라는 또 다른 엄청난 로비스트가 각종 부패 연결고리에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열받았죠. 청와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순실, 미르, 이거를 터뜨립니다. 미르가 터지면서 다른 신문사들이 K스포츠 재단까지 다 터뜨리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징계에 넘겨진 성창호는 2016년 최초의 게이트, 정운호, 최유정 게이트 의혹 수사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정운호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본인 자신 성창호 영장전담 판사에게 청구되자 그 수사 기밀을 양승태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쪼로로로로로. 참 어이없는 짓이죠. 최유정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수사 기록이었는데, 성창호는 이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하셔서 양승태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운호 로비 대상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었습니다. 그거를 결정할 때에도 이 김수천 부장판사의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되었다라는 등의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수사 기록을 보고서는 그거를 곧바로 복사해서 쪼로로로록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유죄를 증명하기가 아주 쉬운 명백한 사건입니다. 성창호는 최유정 전 판사와 빵 동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유정이라는 불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단죄 과정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촛불혁명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야, 정말 희한하게 연결되네 라는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경제, 사법부, 기업 등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요 마디들이 모두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촘촘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중간에 차단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부패라는 인화물질, 불 잘 붙는 물질, 인화제의 연결고리들을 끊는, 차단하는 튼튼하고 건강한 절연물질, 절연제가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왜 적폐청산이고 부패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조용히 기사화된 성창호 징계 사실, 이 작은 기사 안에 거대한 이유가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촛불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부패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놓고 2019년 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난리판이 벌어진 것이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여름부터 사학비리와의 전쟁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침 유은혜 부총리는 그 전쟁을 2월 10일에 선포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다음 타깃은 사학비리 근절, 사립대 정조준, 시민감사관 도입 및 종합감사 확대 키로, 문재인 정부 3년차 사학혁신 의지 밝혀 문재인 정부 3년차의 주요 로드맵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죠. 국민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인 이유가 이 작은 기사, 성창호 징계 기사 안에 녹아 있습니다. 성창호의 징계 회부안에 담긴 역사적 동력학을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